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3차원 측정기로 측정을 했을 때 출력되는 측정 결과,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살펴보지 못한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측정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죠.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보면은 여기에 여기 어떤 것들을 측정할 것인가 하는 측정 아이콘이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측정을 하는데 보통 이건 회사마다 이 순서는 조금씩 다 달라요. 회사마다 순서는 다른데 그 내용들은 거의 같아. 그래서 어떤 항목을 일련 번호가 측정했을 때 나오는 일련 번호가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항목을 측정했느냐, 뭐 원통이냐, 원뿔이냐, 원이냐, 뭐 이런 것들 나오고, 여기에 보면 괄호치고 I라고 나와 있는 게 있고, I라고 나와 있는 게 있고, O라고 나와 있는 게 있죠. I는 내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너, 원통, 원뿔 이런 거 측정할 때. 그 다음에 O라고 표시가 되는 것은 아우터, 요거는 내측, 요거는 외측, 이렇게 일반적으로 표현을 해요. 표현을 하고 이제 측정값, 기준값, 상하는 공차, 하하는 공차, 편차. 편차는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 측정값, 요 측정값을 1번이라고 하고 기준값을 2번이라고 하면 측정값 마이너스 기준값, 요게 편차예요. 그 다음에 여기 판정이 있어. 판정. 편차를 3번이라고 해볼게요. 이 판정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해석하는 것을 도와주는 거야. 합격이냐 불합격이냐를 판정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회사에서 합격이면은 마크가 이렇게 여기처럼 찍히고, 불합격이면은 공차를 벗어나는 값이 이렇게 찍히는 게 일반적인 경우예요. 그래서 오늘은 측정 결과 항목, 그 다음에 축각, 계산 옵션, 이런 것들을 볼 거고요. 목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차원 측정 결과에 공통적으로 표현되는 각종 항목의 의미, 그걸 이해하는 거고요. 근데 측정을 하고 보면 이 밑에 이런 내용들이 뭐라고 나와요. 이런 내용들이. 근데 이 내용은 위에서 얘기한 측정값, 기준값, 상하는 공차, 하하는 공차, 편차, 이 내용이 아니고 맨 밑 따로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거는 회사마다 달라요. 근데 여기서는 S, 여기서 S는 표준 편차예요. 우리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그래서 통계 시간에도 배웠죠. 이 표준 편차고, 여기 대문자 M하고 소문자 M이 붙어 있어요. 요거는 그 측정을 했을 때 형상편차를 계산하잖아요. 그 형상편차를 계산했을 때 가장 큰 편차, 맥시멈, 요거는 최소값, 미니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직선을 측정했다 그러면 점이 이렇게 찍혔겠죠. 점이 이렇게 찍히면 이 프로빙된 점들을 가지고
예를 들면 최소 자성 직선을 이렇게 계산을 하죠. 이렇게 계산을 하거나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게 최소값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높은 여기까지 요 값이 최대값. 그러니까 이게 맥시멈이 되고 이게 미니멈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 F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F. 요거는 형상편차. 우리가 폼 데비에이션에서 요 F를 약자를 딴 거예요. 우리가 형상편차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던지 기억하나요? 형상편차의 종류. 형상편차는 진직도 있고요, 평면도, 진원도, 원통도 이런 거 있었죠. 그 다음에 윤곽도, 선의 윤곽도, 면의 윤곽도, 이런 값을 여기 나타내는 거예요. 자, 요 내용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보면 이 형상편차라는 것이 결국은 맥시멈 플러스 미니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요 50p 요거는 측정을 할 때 50포인트를 측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표면차를 계산했더니 요게 나오고, 최대값, 최소값. 형상편차는 최대값 플러스 최소값은 형상편차. 대부분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측정을 했을 때 치수라는 게 있고 공차라는 게 있어요. 그 형체라는 것은 우리가 치수공차 방식이라든지 끼워 맞춤 방식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 형체에는 우리가 세 가지 형체가 있다고 그랬죠. 어떤 세 가지 형체가 있다고 그랬는지 혹시 기억나나요? 그렇죠. 이거는 설계 형체, 가공 형체, 측정 형체 이렇게 있다고 그랬는데, 치수라는 것은 이 형체의 크기를 나타내는 양이에요. 예를 들어서 파이가 10.001이다 라고 한다면 가공 형체를 측정했더니 그 지름이 이 값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할 것은 형체의 크기를 양으로 표현했다, 수치로 표현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전부 측정 형체다. 이런 가공 형체를 계산을 해가지고 측정 형체로 나타났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 치수라는 표현이 있어요. 요거는 지금 KSB 0401에 나오는 용어를 여러분들이 익혀야 되기 때문에 내가 표현을 한 거예요. 실제 치수, 이것은 측정값이에요. 그 다음에 허용 한계 치수, 그 다음에 기준 치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우리가 도면에 얘가 10,
플러스 마이너스 0.1 이렇게 표현이 있다. 그럼 여기서 C 플러스 마이너스 0.1 이거를 규격이라 그래요. 그럼 이 규격은 뭘로 이루어진 거예요? 규격은 10이라는 기준 치수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0.1이라는 공차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규격은 기준 치수 플러스 공차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허용 한계 치수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기준 치수에다가 공차를 더하거나 뺀 것, 이것을 허용 한계 치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치수차라는 것은 오차, 편차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차는 요거에 우리가 배운 거, 측정값 마이너스 기준값. 근데 요거를 그 기계 제도에서는 용어 자체를 치수차는 치수 마이너스 기준치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위치수 허용차, 아래치수 허용차, 이것은 상한공차, 하한공차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치수공차라는 것은 공차를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어떤 값을 주고 이것에서 치수공차가 얼마냐, 또는 위치수 허용차가 얼마냐, 아래치수 허용차가 얼마냐, 이런 것들을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답변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지금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도면에 35 플러스 마이너스 0.05 이렇게 규제가 됐어요. 그럼 35 플러스 마이너스 0.05 이거를 뭐라고 한다 그랬죠? 요거를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요거를 5초 전에 얘기했는데, 그렇죠? 이거를 규격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영어로 할 때는 스펙이라고 그러죠. 스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규격은 뭘로 이루어진다 그랬죠? 뭐하고 뭘로 이루어진다 그랬죠? 규격은 35라는 기준값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0.05라는 공차, 이렇게 해서 규격이 이루어진다고 설명을 했고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35 플러스 마이너스 0.05 이런 규격을 가지고 설명을 한 거예요. 기준 치수는 얼마가 돼요? 기준 치수는 35가 되겠죠. 요게 지금 기준 치수예요. 여기 요거는 35가 되는 거죠. 기준 치수. 그 다음에 이 B 여기까지가 최대 치수 허용차예요. 최대 허용 치수. 이거는 여기까지 가공을 해도 된다라는 거죠. 플러스 0.05니까 기준 치수에다가 상한 공차를 더하니까 최대 허용 치수가 35.05가 되죠. 최소 허용 치수는 허용되는 가장 작은 치수. 이거는 하한 공차가 적용되니까 요거는 34.95가 된다. 그래서 요게 위치 소용차가 플러스 0.05,
아래 치수 허용차가 마이너스 0.05, 치수 공차는 0.1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만약에 측정을 했더니 측정값이 34.97이 나왔다. 그럼 요게 34.97이 되는 거예요. 요거. 그러면 치수 차가 얼마가 되느냐? 요거죠. 34.97 마이너스 35 하니까 요게 마이너스 0.03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건 합격이에요? 불합격이에요? 지금 측정을 했더니 34.97이 나왔어요. 그럼 얘는 합격이죠. 왜냐하면 요 사이에 들었으니까 요게 지금 공차거든요. 요거 까만 박스. 공차 안에 들었으니까 합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정을 하는 거예요. 오차가 하한 공차 이상이거나 상한 공차 이하다. 그러면 오차가 공차 내에 존재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 합격 처리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오차가 하한 공차보다 작거나 상한 공차보다 크면 얘는 공차 밖에 존재하기 때문에 불합격이 되는 거죠. 이렇게 3차원 측정에서 합격 불합격을 판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 데이터에 마크가 찍혀요. 마크가 찍히는 것은, 판정에 마크가 찍히는 것은 합격을 표시하는 거다. 그래서 플러스 마크가 찍히면은 기준값에서 플러스 쪽에, 그러니까 기준값에서 상한 공차 쪽으로 이 치수가 있다라는 거고, 마이너스 마크가 찍히면 마이너스 쪽에 있다는 거다. 그래서 공차의 25%씩 계산을 해서 마크를 찍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크가 4개가 있다. 그러면 아슬아슬하게 합격했다는 거죠. 조금만 더 크게 강화했으면 불량 날 뻔했다라는 거고, 마이너스 마크가 4개가 찍힌다 그러면 마이너스 쪽으로 아슬아슬하게 합격됐다. 조금만 더 작게 강화했으면 불량 날 뻔했다.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공차 범위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가 0이니까 이쪽에 마이너스 공차, 플러스 공차 범위인데 거기를 25%씩 나눠가지고 이렇게 마크를 찍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표준편차. 표준편차는 여러분들이 통계학 시간에 이미 배운 거예요. 표준편차는 편차의 제곱합, 그죠? 편차의 제곱합을 전부 더해가지고 개수로 나눈 거, 이게 표준편차다. 이것은 어떤 프로빙 점의 분산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표준편차가 작으면 형상편차가 작다, 즉 균일하게 가공이 됐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뭐 1, 2, 3, 4 여기 보면 1번은 플러스 쪽으로 합격이다, 2번은 마이너스 쪽으로 합격이다, 3번은 이게 불합격이죠. 불합격인데 얼마나 불합격이냐? 0.067만큼 공차를 벗어났다. 이런 의미로 이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 얘기했죠. 50포인트 측정했는데 표준편차가 0.02, 최대값, 최소값, 모양편차, 이런 의미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일 이제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축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3차원 측정하면은 뭐 Z분의 X, Z분의 Y 이런 거 나오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을 텐데요. 다시 한번 보자라는 거죠. 이 축각이라는 것은 측정 좌표계의 축, 즉 기준축에 대해서 지금 내가 측정한 이 형체가 어떻게 기울어졌느냐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평면이다. 평면의 이 축각은 평면에 대한 법선을 가지고 따져요. 평면이 이렇게 있으면 이 평면의 수직인 이런 직선이 있다라는 거죠. 이걸 법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법선. 법선이라는 것은 수직인 선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 법선이 좌표축하고 어떤 각도를 가졌느냐. 만약에 좌표축하고 각도가 제로다 또는 90이다. 이 법선이 90도이거나 0도라고 한다면 이거는 좌표축하고 평행하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가공된 평면이 좌표축하고 평면이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이게 투영각이라는 개념인데요. 이게 법선이에요. 법선이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지금 X, Y, Z 이렇게 봤을 때 이쪽을 X, 이쪽을 Y, 이쪽을 Z 축이라고 보면 그 축의 플러스 방향에서 이게 전구를 비추는 거야. 이 전구를 비추면 이 전구가 이쪽을 빛을 비추면서 이 법선을 통과해서 이 반대쪽에 그림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Z축으로 축을 비추면, 빛을 비추면 Z축으로 빛을 비추면 XY 평면에 그림자가 나타나겠죠. 그 XY 평면에 이런 그림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에 X축에서 빛을 비추면 YZ축에 이런 그림자가 나타나겠죠. 그리고 Y축에서 빛을 비추면 X축하고 Z축, XZ 평면에서, 이건 평면이에요. 이것도 YZ 평면, 이것도 ZX 평면. 이 평면에 이런 그림자가 나타날 거라는 거죠. 이 그림자의 각도를 투영각이라고 그러고 우리 뉴로맨즈에서 이것을 축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X축 방향에서 빛을 비췄어. 그러면 YZ, 이게 YZ 평면이에요. 이 YZ 평면에 이 법선의 그림자가 나타나겠죠. 이 법선의 그림자가 나타나고 이 그림자의 각도는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Z축이 Y축 방향으로 몇 도 기울었다.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만약에
Y축 방향에서 봤다. 그죠? 이쪽에 Y축이면 이쪽은 X축이 될 거 아니에요? 이쪽이 X축. 그러니까 여기에 나타난 이 그림자가 Z축을 기준으로 X축 방향으로 몇 도만큼 기울었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 개념 이해할 수 있나요? 그러면 지금 X축, Y축, Z축에서 빛을 비춘다 그랬잖아요. 빛을 비추면은 X축에서 빛을 비추면은 이것이 Y축 방향으로 기울어진 각도가 나오고, Y축에서 기울어지면 Z축이 Y 방향으로, Z축이 X 방향으로 기울어진 이 각도가 나오죠. 그죠? 그리고 Z축에서 비추면 이제 이런 각도가 나오는 거죠. Z축에서 빛을 비추면 얘가 얘가 지금 Z축에서 빛을 비춘 거죠. 만약에 X축에서 빛을 비춘다. 그러면 Y축이 얼마나 기울어졌느냐, Z축이 얼마나 기울어졌느냐. 그래서 X축이 Y축으로 얼마나 기울어졌느냐, 또는 X축이 Z축으로 얼마나 기울어졌느냐, 이런 게 나와요. 그 다음에 Y축에서 빛을 비춰서 ZX 평면에 이 선의 그림자가 비쳤을 때, 그죠? X축으로 얼마나 기울었느냐, 즉 Y축에서 비쳤을 때 그림자가 X축으로 얼마나 기울어졌느냐, Z축, 즉 Y축에서 빛을 비췄을 때 Z축으로 얼마나 기울어졌느냐, 이런 각도가 나오는 게 축각이고 법선이에요. 그럼 여기서 Z축에서 빛을 비췄느냐, X축에서 빛을 비췄느냐, Y축에서 빛을 비췄느냐, 이것을 결정을 해야 뭐 축각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진지 표현을 하겠죠. Z축에서 축을 비췄으면은 XY로 기울어졌을 거고, X축에서 빛을 비췄으면 YZ로 기울어졌을 거고, Y축에서 빛을 비췄으면 X축으로 기울였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Z축, 빛을 비추는 방향이 어디냐를 우리가 주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 주축은 우리가 측정한 그 평면의 법선, 이 법선이 어느 축하고 가장 가까우냐, 즉 법선과 가까운 축, 이걸 가지고 주축으로 표현한다 라는 거예요. 자, 지금 투영각의 개념을 얘기하는데 이 개념 이해할 수 있어요? 예. 그러면은 지금 20분이에요. 10분간 쉬었다가 나머지 설명 계속 할게요.